안녕하세요. 황금튜브입니다. 오늘은 존이 소말리 사건을 보고 특별한 사연을 보내온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일본 도쿄대 법대생인데요. 이분이 몇 개월 전 일본 지하철에서 겪은 충격적인 일과 그리고 지금의 존이 소말리 사건을 보면서 느낀 점을 진솔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황금튜브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요즘 한국은 물론 미국 전역에서도 존이 소말리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SNS에서는 그의 새로운 영상이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존이 소말리가 자신의 SNS에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보라색 여권을 자랑스럽게 공개했습니다. 나 이제 곧 한국 떠날 수 있다며 우쭐대는 모습이었죠. 근데 이게 웬걸 미국의 한 변호사가 이 영상을 보고 폭소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변호사는 앤드류 에스콰이어인데요. 존이 소말리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직접 한국까지 날아와 위안부 소녀상에 헌화하고 끊임없이 소말리의 범죄 행각을 고발해온 정의로운 법조인입니다. 최근에는 소말리로부터 고소하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하네요. 이 에스콰이어 변호사가 소말리의 여권 자랑 영상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건 일반 여권이 아니라 임시 여권이야. 정상적인 미국 여권은 파란색인데 보라색이라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 여권을 압수당했거나 분실했을 때만 발급되는 임시 여권이라고 용도가 매우 제한적이야. 그래, 한번 공항에 가서 써봐.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존이 소말리는 지금 한국에서 진퇴양난에 빠졌죠. 위안부 소녀상을 모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 마약 양성 반응까지 나왔고 폭행, 모욕, 위법 방송 등 각종 혐의가 더해져서 최대 29년의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한 상태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끈질긴 추적이 대단했죠. 소말리가 한국에 오자마자 시민들이 그의 악행을 폭로하기 시작했고 전직 해군 특수부대 출신까지 나서서 그를 제압했습니다. 숙소 위치가 특정되자 더 이상 편하게 돌아다닐 수도 없게 됐고 결국 거짓 사과까지 하게 만들었죠. 이런 상황에서 에스콰이어 변호사가 재미있는 예측을 하나 했는데요. 존이 소말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존이 소말리는 실제로 농업노동, 강제 야외 노동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도소 수감자들이 공식적으로 이 분야에서 노동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농사입니다. 한국은 지금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어서 농업 인력이 많이 부족하대. 그래서 최근에는 수감자들을 농사일에 투입하고 있다고 해. 존이 소말리가 김장철 배추밭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겠네. 이 말을 들은 전 세계 네티즌들의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한국 레스토랑에 갔는데 혹시 이 김치가 존이가 농사지은 배추로 만든 거면 어떡하지? 크크크. 저 존이 소말리를 강제노역 캠프로 보내려고 하는 한국의 문화는 정말 세계 최고로 정의롭구나. 한국이여 그를 북한으로 보낼 방법은 진정 없는 것입니까? 심지어 어떤 네티즌은 저 사람 손재주도 없고 정신력도 없는데 배추 농사나 제대로 지을 수 있을까요? 라며 걱정까지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도쿄대 법대 3학년 아오키 미사키입니다. 오늘 아침 SNS에서 존이 소말리 관련 뉴스를 보다가 3개월 전 제가 겪었던 일이 떠올라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저는 평범한 23살 대학생이에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평범하진 않을 수도 있겠네요. 15살 때부터 독학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서 두 개 언어 모두 원어민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고 도쿄대 법대에 수석으로 입학했거든요. 하지만 전 이런 제 스펙이 자랑스럽다기보다는 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결과였거든요. 미사키는 똑똑해, 미사키는 완벽해. 이런 칭찬이 저를 오가매는 족쇄가 되어버린 거죠. 특히 아버지의 기대가 컸어요. 도쿄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시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를 법조인으로 키우고 싶어 하셨거든요. 미사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전 늘 모범생이었어요. 지하철에서도 항상 조용히 책을 읽었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했죠. 민폐가 되지 말자, 튀지 말자, 이게 제 삶의 모토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아직 여름 기운이 가시지 않은 아침이었어요. 시험 기간이라 평소보다 일찍 도서관에 가려고 아침 일찍 마루노우치선 지하철을 탔죠. 그날따라 운이 좋았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석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 쪽이라 책 읽기에 딱 좋은 자리였어요.
에어컨 바람도 적당했고요. 이어폰으로 모차르트를 들으면서 헌법 교재를 펼쳤어요. 다음 주가 중간고사였거든요.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이런 내용을 공부하고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해요. 한 정거장을 지날 때까지는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신주쿠역에서 한 남자가 제 옆자리에 앉았죠. 처음에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깔끔한 감색 정장에 은은한 향수 냄새. 출근 시간에 흔히 볼 수 있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처럼 보였거든요. 그는 스마트폰을 보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자꾸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것 같았고, 스마트폰을 보는 척하면서 계속 제 치마 쪽으로 손을 뻗더라고요. 순간 오한이 느껴졌어요. 설마 하는 생각에 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았어요.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가만두질 않을 거야.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힘이 너무 셌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도 힘들었죠.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침 시간이라 사람이 적긴 했지만 그래도 10명은 넘게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들 모른 척했어요. 어떤 중년 여성은 제 눈과 마주치고도 고개를 돌리셨고, 양복 입은 회사원들은 스마트폰만 더 열심히 보는 척했죠. 그때 정말 일본 사회의 한계를 느꼈어요. 남의 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 불편한 상황은 모른 척 지나가라. 개인의 일에 간섭하지 말자는. 우리의 생각이 이런 상황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죠. 각자 도생이라는 말처럼 모든 걸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제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맴돌았어요.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이 순간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던지. 이어폰에서는 여전히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고 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죠. 손에 쥐고 있던 헌법 교재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소리조차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때였어요. 누군가의 또렷한 목소리가 들린 건. 이봐요, 그만하세요.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창가 쪽에서 책을 보고 있던 키 크고 단단해 보이는 청년이 어느새 우리 앞에 서 있었어요. 그 남자가 당황한 듯 제 손목을 놓았어요. 누구시죠? 우린 연인인데요. 여자분 진짜인가요? 도와드릴게요. 청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만큼은 매서웠어요. 지금 신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역에서 경찰서로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제서야 그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다음 역에 도착하자마자 도망치듯 내렸죠.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는데 청년이 재빨리 저를 부축해 주셨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이번에는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때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신고하고 싶으신가요? 평소라면 바로 고개를 저었을 거예요.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이런 생각만 했겠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 사람이라면 끝까지 도와줄 것 같다는 믿음이 들었거든요.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제가 목격자로 진술해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서울대 로스쿨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어머, 저도 법대생이에요. 도쿄대 3학년 스즈키 미사키라고 해요. 영철 씨 아니,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오빠라고 부르게 됐는데요. 영철 오빠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짜요? 저도 로스쿨 3학년이에요. 도쿄대에서 한 학기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죠. 근데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일단 진정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잠깐 들르실래요? 그렇게 저희는 신주쿠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어요. 제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더니 따뜻한 카페라테를 주문해 주셨죠. 일본에 와서 보니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오빠가 문득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까 그 상황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다들 자기 일이 아니라는 듯이 모른 척했죠.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만 충실하다 보니 타인의 고통은 외면하는 게 당연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사회는 불편한 상황은 모른 척 지나가라.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걸 미덕으로 여기죠. 각자 도생이라는 말처럼 모든 걸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한국은 달라요. 물론 우리도 예의는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옳지 않은 일은 참지 않아요. 지하철 성추행 같은 건 특히 더요. 신고 앱도 있고 긴급 버튼도 있고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왜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일 거예요. 침묵이 미덕이 아니라는 걸, 방관이 예의가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해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니까요. 오빠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예의란 게 뭘까? 나쁜 일을 보고 모른 척하는 게 정말 예의일까? 미사키 씨, 경찰서에 가보실래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빠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결심했어요.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희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영철 오빠가 꼼꼼하게 진술서 작성을 도와주셨고 경찰도 성실하게 조사를 시작했죠. 놀랍게도 그 남자는 이미 여러 번 비슷한 신고가 들어왔던 상습범이었더라고요. 잘하셨어요. 미사키 씨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오빠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영철 오빠와 저는 자주 만나게 됐어요.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법대생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오빠의 정의감이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미사키 이거 봤어? 오늘 아침 영철 오빠를 만났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면서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친한 사이가 됐거든요. 오빠가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는 한 외국인이 서울 거리를 활보하며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 사람이 조니 소말리야, 지금 한국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화면 속 남자는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전에 일본에서도 봤어. 제가 말하자 오빠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어디서? 3주 전쯤이었을 거야. 아키하바라역에서 일본 여학생들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 심지어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문화 차이라면서 그냥 보내줬다고 들었어. 오빠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역시 일본에서도 문제를 일으켰구나.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오빠가 보여준 다음 영상에서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소말리의 라이브 방송을 본 한국 시청자들이 즉시 현장 위치를 파악하고 달려갔더라고요. 그 중에는 전직 해군 특수부대 출신도 있었대요. 야, 그만해, 그거 장난칠 거 아니야. 시민들이 처음에는 차분하게 말리더니 소말리가 계속 도발하자 결국 전직 특전사 출신이 그를 제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궁금해서 물었지요. 체포됐어.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거야. 지금 경찰이 그동안의 범죄 행각까지 전부 조사하고 있어. 계좌 추적해서 불법 방송 수익도 찾아내고. 그렇게까지 해? 당연하지. 우리나라는 마약에 대해서 엄청 엄격해. 거기다 불법 방송, 모욕죄 혐의가 산더미야. 커피를 마시면서 계속 영상들을 봤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소말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각국의 약점을 건드리고 문화를 조롱하는 사람이었어요. 태국에서는 현지 여성들을 성희롱하고 베트남에서는 전쟁 기념관을 조롱하고. 그런데 말이야, 다른 나라들은 이 사람 어떻게 했대? 그냥 내보냈대. 문화 차이라느니 표현의 자유라느니 하면서 일본도 그랬잖아. 솔직히 저도 처음엔 한국이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했어요. 제 말에 오빠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미사키, 우리나라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나라야 하지만 정의와 관련된 일에는 단호해. 특히 약자를 괴롭히는 건 절대 용납 못해. 그러고 보니 최근 한국의 뉴스들이 떠올랐어요.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고 권력형 성범죄자들이 지위고 뭐고 없이 구속되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저기 오빠. 응? 우리나라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오빠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 미사키가 그날 경찰에 신고했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용기를 낼 때마다 세상은 조금씩 바뀌는 거야.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유독 따뜻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오늘 아침 SNS가 조니 소말리 관련 소식으로 다시 시끄러워졌어요. 그가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보라색 여권을 자랑스럽게 공개하면서 곧 한국을 떠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바로 영철 오빠에게 연락했죠. 오빠, 이제 소말리가 도망갈 수 있는 건가요? 오빠가 보내준 링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한 변호사가 소말리의 영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거든요. 저건 일반 여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미국 여권은 파란색인데 보라색이라는 건 긴급 여권이라는 거죠.
압수된 여권 대신 임시로 발급받은 거예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의 비웃음 섞인 말투가 인상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이 변호사는 앤드류 에스콰이어라는 분인데 소말리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직접 한국까지 날아와 위안부 소녀상에 헌화하고 끊임없이 그의 범죄 행각을 고발해온 정의로운 법조인이더라고요. 더 재미있는 건 이 변호사가 한 예측이었어요. 한국은 농업 인력이 부족해서 수감자들을 농사일에 투입한대요. 조니가 김장철 배추밭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을 들은 전 세계 네티즌들의 반응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한국 레스토랑에서 김치를 먹는데 혹시 이게 조니가 농사지은 배추로 만든 건 아니겠죠? 저 사람 손재주도 없고 정신력도 없는데 배추 농사나 제대로 지을 수 있을까? 심지어 어떤 분은 차라리 북한에 보내면 안 되나요? 거기도 일손이 부족하다던데. 라는 농담까지 했더라고요. 영철 오빠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농담으로 하는 말 같지만 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죠. 예전에는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하면 참고 넘어갔어. 조용히 하자, 민폐 끼치지 말자. 일본이랑 비슷했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오빠의 설명을 들으면서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을 실감했어요. 예를 들어 소말리가 일본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외국인이니까 이해해주자, 큰일 만들지 말자면서 훈방 조치로 끝났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소말리가 위안부 소녀상을 모욕했을 때 시민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그의 숙소 위치를 특정하고 불법 행위를 고발하고 증거를 수집했죠. 경찰도 마약 검사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의 범죄 행각을 철저히 조사했고요. 미사키,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 기억나? 소말리가 농사일을 하게 될 거라고. 네티즌들이 많이 웃었잖아. 그게 바로 한국식 정의야. 마음에는 안 들지만 우리는 범죄자라도 인간답게 대우해. 교도소에 가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농사일도 배우고 기술도 배워서 새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지.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오빠, 소말리가 진심으로 반성하면 용서해 주나요? 오빠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미 늦었지.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으니까. 진심 어린 사과였다면 모를까 하지만 그는 거짓 사과를 했어. 카메라 앞에서는 울면서 사과하고 돌아서서는 자기 팬들한테 연기했다고 자랑하고. 정말이지 한국은 이상한 나라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친절하고 예의 바른데 일단 선을 넘으면 절대로 봐주지 않는다는 게 신기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부터 SNS가 시끄러워요. 조니 소말리가 또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들통났거든요.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했다며 울면서 올린 영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팬들에게 한국인들 완전 속았지? 크크라며 자랑했다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건 전혀 놀랍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들도 전혀 놀라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역시라는 반응뿐이었죠. 법대생으로서 더 놀라웠던 건 한국의 수사 과정이에요. 소말리의 계좌 내역까지 조사해서 불법 방송 수익을 추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시도조차 안 했던 일을 한국은 해내고 있는 거죠. 미사키, 우리나라가 바보 같아 보일 때도 있지? 오늘 점심에 만난 영철 오빠가 갑자기 그렇게 물으셨어요. 응? 무슨 의미야? 처음에는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소말리 같은 사람들은 그걸 약점으로 봤을 거야. 한국인들은 너무 착해서 만만하다 그렇게 생각했겠지. 맞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이제는 달라. 전 세계가 한국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됐잖아. 미국의 한 뉴스 앵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한국인들의 예의 바름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들의 친절은 약점이 아닌 선택이다. 정의로울 때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국민이 될 수 있다는 걸 조니 소말리가 증명했다. 영국 기자는 이렇게 썼대요. K-팝과 한류로 세계를 사로잡은 나라가 이제는 정의로운 법 집행으로 새로운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태국의 한 유튜버는 더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소말리가 한 짓을 한국에서 했다면 아마도 지금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숨어 다니느라 정신없을걸. 지금도 잘고섭서 경찰서가 가장 안전하다고 하던데. 전 이제 결심했어요. 오빠, 나는 우리나라도 변했으면 좋겠어. 영철 오빠의 눈이 커졌어요. 어떤 면에서? 한국처럼 친절하고 예의 바르지만 옳지 않은 것엔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사회. 오빠가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된 거야. 그러고 보니 정말 그래요. 몇 개월 전만 해도 신고도 못하던 제가 이제는 불의를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됐으니까요. 며칠 전에는 전철에서 카메라로 몰래 사진을 찍는 사람을 발견하고 바로 신고했어요. 신고를 받은 영무원이 요즘 젊은 분들 많이 달라지셨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는 달라지고 있어요. 조용히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우고 있답니다. 창 밖을 보니 벚꽃이 피기 시작했네요. 작년에는 그저 예쁘기만 했던 벚꽃인데 올해는 조금 다르게 보여요. 이 꽃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용기를 내다보면 언젠가는 우리 사회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한국이 보여준 정의로운 모습 그리고 용기. 우리 일본도 그런 사회가 되길 희망하면서 저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려고 해요. 이상 스즈키 미사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본 도쿄대 법대생 미사키의 용기 있는 선택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한국의 정의로운 법 집행 문화를 만나면서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회에 단호하면서도 체계적인 정의 실현 방식과 이를 통해 전 세계에 보여준 새로운 모범이었죠. 처음에는 불편한 상황을 참고 넘어가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했던 미사키가 한국의 영향을 받아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마침내 자신의 사회도 변화시키고자 하는 희망을 품게 되는 과정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특별한 전환점이 있으셨나요? 혹시 다른 문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사회 정의를 위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본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용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댓글은 황금튜브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황금튜브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황금튜브 시청해주셔서 너무 사랑합니다.